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할당 원리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이나 질병 그리고 연령 등에 따라 사람들이 특정 욕구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할 때 이러한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물품, 지원금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급여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편주의의 밑바탕에는 사회적 시민권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의하면 특정 욕구를 지닌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된다. 자, 복지국가 대표적인 할당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란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편 선별주의는 사회적 위험이나 질병 그리고 연령 등에 따라 특정한 욕구를 지니게 된 자 중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저소득층을 급여 대상자로 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별주의는 자산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가르는 것만을 뜻하진 않는다.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복지 지원을 할당하는 경우도 선별주의에 포함된다. 이때 대상자의 심리적 위축이나 근로 의욕 상실에 유의해야 된다. 선별주의는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요. 심리적 위축과 근로 의욕 상실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정책 수단과 정책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정책 수단은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개별적인 방법들이고 정책 대안은 이 수단들을 다양하게 묶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교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자는 지하철 건설, 버스 노선 신설 또는 도로 확장 등 각각의 개별적인 정책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도로, 지하철과 버스와 도로처럼 개별적 수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묶어 여러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 수단은요, 개별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정책 대안은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묶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 수단을 마련할 때는 창의적 아이디어, 과거의 경험,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사례, 이론적인 연구 결과 등의 범위에서 탐색할 수 있다.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정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이나 정책 대안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때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능률성과 효과성은 상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된다. 능률성만 강조하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으나 목표에 미도달할 수가 있고 효과성만 강조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될 수 있다. 자, 능률성은요, 투입 대비 산출 비율에 대한 이야기고요.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청공청회에서 내년 청년 1인 월세 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여 정책 결정이 미뤄졌다. 청년 주거비 지원 예산 내에서 주거비 경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 1인 월세 가구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방안과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청년들을 선별하여 차등 지급하자는 방안으로 대립했다. 청년 1인 월세 가구 모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면 근로의욕 상실과 같은 부작용이 없이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전자에 찬성한다. 자, 그러면 다는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 근거로 첫째, 지원받은 청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땡땡시 정책연구소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땡땡시는 최근 2년간 모든 청년 1인 월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원받은 대부분의 청년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서류 비비 등으로 실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아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둘째,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 박땡땡 교수는 해당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제력에 따라 일부 청년들에게만 차등 지급된다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물론 부유한 청년에게도 지원할 경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반대할 수 있다. 예상되는 반론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나 이 방안은 소득, 자산 수준 등의 자격심사를 포함한 여러 행정 비용이 절약되어
이를 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더 능률성이 있는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모든 청년 1인 월세 가구에 균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찬성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효과성과 능률성이 나오기 때문에 앞단락에서 읽었던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내용일치 문제였죠. 자,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할당 원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겠죠. 선별주의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경제적인 관점이거나 전문가의 진단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정책 대안이 왜 정책 수단보다 중요할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얘기한 적은 없었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정책 수단과 정책 대안의 개념은요. 우리가 정책 수단은 개별적인 방법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책 대안은 정책 수단들을 다양하게 묶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번 살펴보자면요. 구체적인 사례들은 대도시의 교통 완화과 관련된 예시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달을 작성하기 위해 가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에 주목하고 보편주의가 지닌 장점과 선별주의가 지닌 단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1번을 하면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특정 욕구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었고요. 선별주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선별주의는요. 보편주의와 달리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주는 것에 비해서 선별주의는 경제적 능력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일부 사람들만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4번에서는 국가별이라는 언급이 없었고요. 5번에 추후 논의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추후라는 것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것은 나중에 논의하자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1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달을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5번이었어요. 자, 본문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물론 부유한 청년에게도 지원할 경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반대할 수가 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즉 능률성이 아니라 효과성과 관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1번에서 4번까지는 모두 맞는 것이 되겠죠. 자, 1번 선지. 모든 청년 1인 월세 가구에 대한 균등한 월세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주장으로 제시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소외되는 청년 1인 월세 가구가 없도록 복지 정책을 실시할 때의 효과를 밝혀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로 제시한다. 맞는 선지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차등 지급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근거를 제시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보기는 달을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지어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A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 예상 반론에 대해서 능률성의 장점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A였습니다. 자,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 이념으로서의 효율성은 국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잘 살펴야 할 특징이다. 효율성은 최근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즉 효율성은 최소의 자원,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회적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보기는 어떤 글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보기는 효율성, 능률성의 개념을 합친 효율성 개념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정책 결정과 관련된 나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1번과 2번은 가와 연결해서 이 부분부터 아예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특히 2번 같은 경우는요.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라고 했는데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구체화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고칠 수도 있겠네요. 3번에는 최소의 자원과 비용을 투입할 때 효율성이라고 했는데요. 투입과 산출은 능률성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4번도 정책 수단이 있어야 한다든지 탐구가 필요해야 된다. 반박을 구체화해야겠다. 이런 부분 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바로 5번이었는데요. 보기와 나를 연결지어 정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유의점을 제시하고 청년 1인 월세 가구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행정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면 예상 반론에 대한 적절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요, 바로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